여보, 저기 앉아 계신 분 민우 어머니일까요? 설마 저런 차림으로 왔다고? 이건 예의가 없는 거 아니야? 하긴 사람 겉모습만 봐도 그 집안 수준이 보인다더니 우리 연희가 너무 과분한 거 아닐까요? 그러게 이런 집안하고는 인연을 끊는 게 낫겠어. 지금이라도 말려야 해.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우는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오후 6시에 회사를 나섰습니다. 지하철 3호선 을지로 3가역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길, 그의 발걸음은 조금 빨라졌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민우가 인사를 건넸지만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도 없고 텔레비전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민우는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역시나 안 계시네. 이순자는 매일 오후 4시면 집을 나섭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검은 비닐봉지 2개를 챙겨서 말이죠. 동네 곳곳을 다니며 폐지와 빈캔을 줍는 일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7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순자는 이런 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민우는 간단히 씻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 나섰죠. 동네 상점가 뒤편 골목에서 순자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구부정한 자세로 종이박스를 접고 있었어요. 어머니, 민우의 목소리에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고 손은 까맣게 더러워져 있었죠. 아, 민우야. 벌써 왔구나. 같이 하죠. 민우는 자연스럽게 어머니 옆에 앉아 종이박스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끔 수군거렸어요. 멀쩡한 젊은 남자가 왜 저런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순자는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청소 일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새벽 시장에서 채소도 팔았죠. 그렇게 해서 민우를 대학까지 보내주었어요. 오늘 연희 만났어? 순자가 물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점심시간에 잠깐 봤습니다. 상견례 날짜는 정했고 다음 주 토요일로 했어요. 순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약간의 걱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걱정되나?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걱정이 되긴 했어요. 연희 부모님이 자신의 집안 형편을 어떻게 생각할지 몰랐거든요. 연희는 괜찮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다를 수 있잖아요. 괜찮다, 아들. 순자가 다시 종이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 거야.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은 진짜 사람을 못 알아봐. 민우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연희와는 1년 전에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유아교육 관련 회사에서 일하는 그녀는 밝고 똑똑했어요. 무엇보다 민우의 성실한 모습을 좋아해 주었죠. 하지만 연희 부모님은 어떨까요? 세무사인 아버지와 문화센터 강사인 어머니. 그들이 폐지를 줍는 예비 사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민우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순자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연희가 널 좋아한다면서? 그럼 된 거야. 민우는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함께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어요. 순자는 내일도 똑같이 작업복을 입고 폐지를 주우러 나갈 것이고 민우는 출근해서 성실히 일할 것이었습니다. 상견례 날까지는 아직 일주일이 남아 있었어요. 토요일 오후 2시
민우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 셔츠, 그리고 연희가 선물해준 파란색 넥타이까지 완벽하게 차려입었어요. 오늘은 연희 부모님과의 첫 만남이니까 실수할 수 없었죠.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민우가 방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잠시 후 순자가 나왔는데 민우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평소에 입던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옷을 갈아입으셔야죠. 이게 내가 제일 좋은 옷이야. 순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우는 당황했어요. 연희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작업복을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뭔가 찾아볼게요. 민우는 어머니의 옷장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변변한 옷이 없었어요. 몇 벌의 작업복과 낡은 스웨터, 그리고 아버지 제사 때 입는 검은색 치마 한 벌뿐이었죠. 민우야, 됐다. 순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가는 게 맞아. 거짓으로 꾸밀 필요 없어. 민우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어머니의 말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시간도 벌써 늦어가고 있었거든요. 강남구에 있는 한정식 식당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민우는 계속 초조했습니다. 연희 부모님이 어머니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었어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죠. 도착했습니다. 택시기사의 말에 민우는 긴장하며 요금을 냈습니다. 식당은 생각보다 고급스러웠어요. 입구에서부터 한복을 입은 직원이 맞이해 주었죠. 윤현희 고객님 예약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직원이 안내해 준 방은 개별룸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연희와 그녀의 부모님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민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연희는 밝게 웃으며 일어났지만 그녀의 부모님 표정은 순간 굳어졌어요. 순자의 작업복 차림을 본 순간부터였죠. 연희 아버지 윤정필은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어머니 이영민은 베이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옆에 선 순자는 확실히 어울리지 않아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순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윤정필과 이영미의 인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민우는 어머니를 의자에 앉게 도와드린 후 자신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연희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노력했어요. 음식 주문할까요? 여기 갈비찜이 정말 맛있다고 해요. 그럼 그걸로 하죠. 민우가 대답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윤정필이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민우 씨는 어디서 일하시죠?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윤정필의 대답은 시큰둥했어요. 그의 시선이 순자에게로 향했죠. 어머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폐지 줍는 일을 합니다. 그 순간 이영미가 찻잔을 든 손을 멈췄어요. 윤정필도 눈썹을 찌푸렸죠. 연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부모님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영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불쾌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작은 한숨을 쉬었죠. 식사 시간 내내 대화는 어색하게 이어졌습니다. 윤정필 부부는 민우에게만 질문을 했고 순자에게는 거의 말을 걸지 않았어요. 순자는 조용히 식사만 했죠. 실례합니다. 화장실 좀. 이영미가 자리를 떴을 때 윤정필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자리에 그런 차림으로 오시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민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 연희가 급하게 말렸지만 윤정필은 계속했어요. 집안이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기본은 지켜야죠. 순자가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제대로 못했네요. 어머니. 민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아들. 사람 눈은 마음을 못 보니까. 그 말을 끝으로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순자가 나간 후 식당 안은 더욱 어색해졌어요. 민우는 어머니를 따라 나가고 싶었지만 연희가 그의 팔을 잡았죠. 민우야, 잠깐. 하지만 민우의 마음은 이미 어머니에게 가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후 며칠 동안 민우는 연희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평소라면 하루에 몇 번씩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잠잠했어요. 민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회사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목요일 저녁 마침내 연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우야, 시간 있어? 만날 수 있을까? 연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거웠어요. 민우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디서 볼까? 1시간 후 민우는 연희와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연희는 커피를 마시지도 않고 계속 컵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어? 민우가 먼저 물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죠. 민우야, 미안해. 뭐가?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었어요. 민우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뭔데? 가정 환경이 맞지 않는다고 하셔. 연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특히 어머님이 하시는 일이 폐지 줍는 게 뭐가 나쁜데? 민우의 목소리에 화가 섞였습니다. 그게 아니야, 민우야. 부모님은 그냥 뭐, 체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야. 친구들이나 친척들 앞에서. 연희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충분히 이해했어요. 연희 부모님은 자신들의 사회적 체면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럼 넌 어떻게 생각해? 민우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연희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해, 민우야. 정말로. 하지만 부모님을 무시할 수는 없어. 나도 힘들어. 민우는 연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실망감도 컸죠. 사랑한다면서 어머니를 무시하는 사람들 편을 드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시간을 좀 가져보자. 민우가 말했습니다.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정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우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연희를 사랑하는 것은 확실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무시한 그녀의 부모님과 가족이 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민우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약간의 걱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 어서 와라. 순자가 텔레비전 볼륨을 줄였습니다. 연희 만났어? 민우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희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한다고 하네요. 순자는 예상했다는 듯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미리 준비를. 아니야. 순자가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는 거지. 민우는 어머니의 담담한 모습이 더욱 마음 아팠어요. 순자는 분명히 상처받았을 텐데
내색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 아들. 순자가 민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오히려 다행이야. 진짜 사람을 알 수 있어서. 그날 밤 민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연희와의 추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만났던 날, 첫 데이트했던 공원, 결혼 이야기를 처음 나눴던 순간들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죠.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서 자신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밤늦게까지 일하시던 모습들이 생각났어요. 그런 어머니를 무시하는 사람들과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민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찍 일어났네. 네, 잠이 안 와서요. 민우가 어머니를 도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뭐든지 해라. 어머니는 후회한 적 없으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순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후회? 그런 건 없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너라는 아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순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민우야,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야. 가족이라는 건 서로 의지하고 사는 거지. 민우는 어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자신의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연희로부터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매일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연희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회사 동료들로부터 몇 통의 전화가 왔을 뿐이었죠. 금요일 저녁 민우는 평소처럼 어머니와 함께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할 일이 많았어요. 동네 상점가에서 큰 상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민우야, 너 요즘 생각이 많아 보이는구나. 순자가 종이박스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어머니 눈에는 다 보여. 민우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역시 어머니는 자신을 너무 잘 알고 계셨죠. 연희 생각 때문이에요. 아직도 연락이 안 왔어? 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연희가 연락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부모님을 설득했다거나 아니면 부모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자고 말해주기를 기대했죠. 민우야. 순자가 아들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 네, 뭐든지요. 너는 정말로 연희를 사랑하니? 민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당연히 사랑한다고 대답하려 했는데 순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왜? 연희가 저보다는 부모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연희 부모님은 어떻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를 무시한 분들과 가족이 되고 싶지 않아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대답에 만족스러워했어요. 잘 생각했다. 어머니는 화나지 않으세요? 뭐가? 연희랑 헤어질 수도 있는데. 순자가 웃으며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들아,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면 돼. 그런데 진짜 행복은 서로 존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오는 거야. 그때 민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연희였어요.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민우야, 나야. 시간 있어? 연희의 목소리는 지쳐 보였어요. 지금은 좀 꼭 만나야 할 것 같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 민우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가라고 손짓했어요. 알겠어. 어디서 볼까? 1시간 후 민우는 연희와 다시 그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연희는 평소보다 훨씬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화장도 대충 한 것 같았죠. 부모님과 많이 싸웠어. 연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너 때문에? 응. 일주일 내내 설득하려고 했는데 연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어요.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고 하셔. 특히 내 어머니 일 때문에. 민우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여전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민우야. 연희가 민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우는 손을 빼었어요. 솔직히 말해줘, 연희야. 뭘? 너도 우리 어머니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연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민우에게는 답이었어요. 역시 그렇구나. 그게 아니야, 민우야. 나는 내 어머니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부끄럽다고는 생각하지? 연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민우는 실망했지만 동시에 마음이 정리되었어요. 연희도 결국 부모님과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연희야, 우리 그만하자. 민우야, 나는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어.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키우시느라 평생을 희생하셨어. 그런 분을 무시하는 사람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민우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정말로 끝인 거야? 응.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연희야. 카페를 나오면서 민우는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있었지만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우는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폐지를 주우는 일이 부끄러운 일일까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민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아들을 키워준 강인한 여성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이미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헤어졌어요. 순자는 별로 놀라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후회하지 않을까? 아니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순자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다, 아들. 그날 밤 민우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헤어진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민우는 어느 정도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연희 생각이 아예 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죠. 어느 토요일 아침 민우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거실에서는 순자가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어머니의 모습이 좀 달랐습니다. 평소에 입던 작업복 대신 깔끔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응, 잠깐 나갈 일이 있어. 순자의 대답은 여전히 간단했어요. 하지만 민우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옷을 차려입고 나가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혹시 병원이라도 가시는 건 아니죠? 아니야, 걱정하지 마. 순자가 가방을 챙기는 모습을 보니 더욱 궁금했어요. 평소에 들고 다니던 낡은 가방이 아니라 검은색 정장용 가방이었거든요. 몇 시에 돌아오세요? 저녁에는 들어올 거야. 순자가 현관문을 나서려다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민우야, 어머니가 돌아오면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나중에 하자. 순자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어요. 민우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지만 어머니를 따라가거나 더 묻지는 않았죠. 오후에 민우는 혼자서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연희와 자주 걸었던 길이었는데 이제는 혼자 걸어도 괜찮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운 느낌이 들었죠.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서 공원 벤치에 앉았을 때 민우는 문득
어머니가 궁금해졌습니다. 오늘 어디를 가신 걸까요? 누구를 만나신 걸까요? 어머니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민우는 어머니 방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평소에는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었거든요. 방은 정말 단순했어요. 작은 침대 하나, 낡은 옷장, 그리고 작은 책상뿐이었죠. 책상 위에는 몇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호기심에 가까이 가서 봤는데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서류에는 부동산 임대료 입금 확인서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었어요. 민우는 더 자세히 봤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등 서울 곳곳에 건물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 금액을 보고 민우는 눈이 커졌습니다.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민우는 황당했어요. 어머니가 폐지를 주우며 근근히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서류들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서랍을 열어보니 더 놀라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은행 통장 여러 개,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들이었어요. 통장 잔고를 보고 민우는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수십억 원이 들어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이런 분이셨다고? 민우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폐지를 주우며 어렵게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엄청난 부자였던 것이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민우는 급하게 서류들을 제자리에 놓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순자가 들어오는데 오늘은 평소와 확실히 달랐어요. 걸음걸이부터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의가 있었어. 회의요? 순자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민우를 바라봤어요. 민우야, 앉아라. 어머니가 할 얘기가 있다고 했지? 민우는 소파에 앉으며 긴장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진지한 표정을 짓는 것은 처음 봤거든요. 사실 어머니는 순자가 말을 시작하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건물을 몇 채 가지고 있어. 건물을요? 민우는 이미 서류를 봤지만 모르는 척 했어요. 응, 그것도 좀 많이. 순자의 말에 민우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폐지를 주운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럼 왜 지금까지 숨겼냐고? 순자가 아들의 말을 받았어요. 있는 걸 자랑하면 사람들 진심이 안 보이더라. 민우는 어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연희와 그녀의 부모님이 떠올랐어요. 만약 어머니의 재산을 알았다면 그들의 반응이 달랐을까요? 어머니, 내일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순자가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뭔가요? 내일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민우는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가 숨겨온 비밀이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졌어요. 엄청난 재산이 있으면서도 겸손하게 살아온 어머니의 모습이 대단해 보였죠. 다음 날 일요일 오전, 순자는 민우를 깨웠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이었어요. 민우야, 일어나라. 몇 시예요? 9시야. 준비해야 해. 민우는 잠이 덜 깬 상태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깔끔한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그리고 구두까지 신고 있었죠. 어디 가는 거예요? 너도 정장 입어라. 순자가 대답 대신 지시했어요. 민우는 영문을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어제부터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1시간 후
그들은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민우는 계속 어디로 가는지 물었지만 순자는 가보면 안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택시가 멈춘 곳은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롯데호텔 서울이었어요. 민우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거의 없었죠. 어머니,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회의가 있어. 순자가 담담하게 말하며 호텔 로비로 걸어갔습니다. 민우는 어리둥절하며 따라갔어요. 로비에서 순자는 한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그 남자가 순자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우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를 이사님이라고 부르다니. 수고하셨습니다. 제 아들 민우입니다. 순자가 민우를 소개했어요. 그 남자가 민우에게도 깍듯하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 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우는 어리둥절한 채로 인사를 받았어요.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넓은 컨벤션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고 분위기가 상당히 공식적이었죠. 어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부동산 투자자 모임이야. 순자의 설명에 민우는 더욱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모임에 참석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홀 앞쪽에는 강남 대형 개발 프로젝트 설명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석자들의 명찰을 보니 모두 VIP 투자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기 앉자. 순자가 앞쪽 좌석으로 민우를 이끌었습니다. 민우는 주변을 둘러봤는데 참석자들이 모두 부유해 보였어요. 명품 시계를 차고 고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민우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연희와 그녀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우가 순자의 팔을 잡았지만 순자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연이야. 하지만 민우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계획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연희 가족도 민우와 순자를 발견했습니다. 윤정필과 이영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연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봤죠.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회가 시작되었어요. 강남 일대의 대형 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수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었죠. 이번 프로젝트의 최대 투자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을 때 민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어머니가 이순자 이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민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무대 위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순자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자신감이 넘쳤어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 300억 원을 투자하게 된 이순자입니다. 민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00억 원이라고 했나요? 홀 안의 사람들도 웅성거렸어요. 그때 민우는 연희 가족을 봤습니다. 윤정필과 이영미의 입이 벌어져 있었어요. 연희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폐지를 줍던 그 여자가 300억 원의 투자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았어요. 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순자가 계속 말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더 중요하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우는 어머니의 말에서 깊은 의미를 느꼈습니다. 연희 가족을 향한 메시지 같았어요. 발표가 끝나고 순자가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홀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순자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윤정필도 있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윤정필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한 달 전 상견례에서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네, 안녕하세요.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민우 씨 어머님이신가요? 맞습니다. 윤정필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한 달 전에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나고 있었거든요. 민우는 이 모든 상황이 신기하면서도 어머니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어요. 연희가 이제 와서 다가올 것 같았거든요. 설명회가 끝난 후 홀 로비에서 윤정필 가족이 민우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윤정필의 태도는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모습이 과할 정도였죠. 이사님, 정말 몰라 뵙고 신뢰를 많이 했습니다. 윤정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옆에 있던 이영미도 마찬가지였죠.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식사라도. 윤정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바쁩니다. 그때 연희가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우야,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민우는 잠시 어머니를 봤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민우는 연희와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갔어요. 민우야, 정말 몰랐어. 연희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어요. 내 어머니가 이런 분이신 줄. 그래서 민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연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민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연희야, 민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돈이 많다고 해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는 거야?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한 달 전에는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잖아. 연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민우의 말이 맞았거든요. 민우야, 나도 어렸어. 부모님 말씀에 휘둘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부자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괜찮다는 거지. 연희는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어머니가 여전히 폐지를 줍는 일반인이라면 어떨 거야? 그래도 나랑 결혼하겠어? 연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어요. 역시 민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연희야, 사람은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똑같이 대해주는 사람과 함께해야 해. 민우야, 우리는 여기서 끝이야. 영원히. 민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어머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윤정필 부부와 어색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머니, 가시죠. 민우가 말했을 때 윤정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이사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순자가 윤정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돈을 알고 나서야 태도가 바뀌는 분들도 계시죠. 윤정필과 이영미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순자의 말이 전곡을 찔렀거든요. 어머니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단 몇 분 만에 무너뜨리신 분들과는 인연을 맺을 수 없습니다. 민우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 말을 끝으로 민우와 순자는 호텔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민우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오늘 일부러 그런 거죠? 뭘? 연희 가족이 있는 걸 알고 저를 데리고 간 거잖아요. 순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들켰구나. 왜 그러셨어요? 내가 확인하고 싶어 할 것 같아서. 뭐요? 연희가 정말 널 사랑하는지
아니면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건지. 민우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결과가 어때? 실망스럽지만 예상한 대로였어요. 순자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속상하지? 아니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됐다. 순자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좋아하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그날 저녁집에서 민우는 어머니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는지, 왜 그동안 숨기고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혼자서 너를 키워야 했어. 순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신 거예요? 응. 처음에는 작은 상가 하나부터 시작했어. 순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우는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혼자서 아들을 키우면서도 미래를 준비해온 어머니의 지혜와 노력이 대단해 보였어요. 하지만 왜 계속 숨기고 사셨어요?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보기 싫어서. 순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있다는 걸 알면 갑자기 친절해지고, 없다고 생각하면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민우는 오늘 연희 가족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정말로 어머니 말이 맞았어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와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순자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으세요? 응. 내일 얘기해 주마. 그날 밤 민우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연희와의 관계도 완전히 정리되었고 어머니의 진짜 모습도 알게 되었거든요.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8장. 2달 후 민우는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깔끔한 오피스였어요. 문 앞에는 희망청년 창업지원재단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첫 번째 지원 대상자 서류 검토 끝났어요. 민우가 어머니에게 보고했습니다. 지난달부터 그들은 이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몇 명이나 선정했어? 15명이요. 모두 정말 절실한 사람들이에요. 순자가 서류를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업 계획서들을 보니 정말 참신하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았어요. 좋다. 다음 주에 발표하자. 네. 민우는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회사 일보다 훨씬 의미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어머니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어요. 민우야,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왜요? 너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민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어머니가 누군가를 소개해준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누구세요? 우리 재단에 자원봉사 신청한 사람 중에 괜찮은 여자가 있어. 어머니, 그냥 한번 만나봐. 부담 갖지 말고. 민우는 어머니의 제안에 약간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연희와 헤어진 후로 누군가를 만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녁 7시 그들은 재단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소개해준 여자는 이름이 수진이었어요. 30살 정도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강민우입니다. 수진은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재단에 자원봉사를 신청했다고 했죠.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싶으세요? 민우가 물었을 때 수진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민우는 수진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돈이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전해졌거든요. 대화를 나누면서 민우는 수진이 마음에 들었어요. 거칠애보다는 진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같았거든요. 혹시 이순자 이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예요. 어머니시라고요?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왜요? 아니에요. 그냥 처음에 재단 소개를 받을 때 젊은 분인 줄 알았어요. 민우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워낙 활동적이시거든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시다니. 수진의 말에서 순수한 감탄이 느껴졌어요. 돈이 많다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이유가 아니라 하는 일 자체를 좋게 평가하는 것 같았죠.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순자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너희들끼리 더 얘기해. 어머니가 나간 후에도 민우와 수진은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수진은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고 무엇보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죠. 저도 어릴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웠어요.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알겠어요. 민우는 수진의 진솔함이 좋았습니다. 자신을 포장하거나 꾸미려 하지 않는 모습이 연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다음 주부터 봉사활동 시작할 수 있어요? 네, 언제든지 괜찮아요. 그날 이후 수진은 재단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주로 지원 대상자들의 멘토링을 담당했어요. 아이들과 잘 어울렸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죠. 민우는 수진과 함께 일하면서 점점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관계를 발전시키려 하지는 않았어요. 시간을 갖고 서로를 알아가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순자가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어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됐다. 순자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무엇보다 진짜 사람이야. 돈이나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민우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수진은 순자가 부자라는 것을 몰랐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재단의 일 자체에만 관심을 보였죠. 어머니, 감사해요. 뭐가? 좋은 사람 소개해 주셔서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뭘?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라. 진짜 사랑은 급하게 하는 게 아니야. 6개월 후 재단은 벌써 100명이 넘는 청년들을 지원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성공적으로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했어요. 민우는 이 일에서 진정한 보람을 느꼈죠. 수진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은 충분히 전해지고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우는 어머니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예전처럼 폐지를 줍지는 않았지만 가끔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했어요. 민우야. 네. 어머니가 하나 말해줄 게 있어. 뭐예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야. 순자가 멈춰서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부자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민우는 어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부자지. 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민우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로 그랬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여전히 검소하게 살면서 남을 도우는 어머니,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수진이 있는 지금이 가장 행복했어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우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수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내일 재단에서 만나요.
새로 지원한 학생들 자료 정리해뒀어요. 민우가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생했어요. 내일 뵐게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항상 감사해요. 민우는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두 번째 기회,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모든 경험들의 말이에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순자가 민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들, 정말 잘 자랐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순자의 말처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의미 있는 일, 그리고 수진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사랑. 모든 것이 기대되었어요. 그날 밤 민우는 오랜만에 정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 또 어떤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하면서 말이에요.